안녕하세요. 자, 이 시간에 메디톡스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악재, 호재 뭐 여러 가지의 내용들이 이렇게 나오면서 우리 투자자분들이 참 힘들게 만드는 그러한 종목과 그러한 움직임이 아닌가 싶습니다. 일단 큰 상승 이후에 좀 하락이 좀 많이 나오고 있는 이런 모습인데요. 이런 모습에서 글쎄요, 이 부분에 있어서는 지금 이 짧은 구간에서 좀 대응이 좀 잘 돼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제가 4월 22일 날 딱 한 두 달 정도 됐습니다. 그때에 분석을 한번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 이렇게 그냥 화살표로요. 네, 제가 이렇게 뭐 이런 식으로 뭐 반등에 대한 내용을 말씀을 드렸는데 자 여기서 한번 볼까요? 나와서 좀 빠져 나오셨으면 좋겠습니다. 한번 여기 한번 기대해 보셨으면 네 이렇게 월봉상에서도 이렇게 말씀을 드렸고요. 그 다음에 주봉상에서도 제가 이렇게 색칠을 하면서 여기 이제 반등짜리다 이렇게 좀 말씀을 이렇게 드린 적이 있습니다. 자 오늘 모습과 그 다음에 이 시간 이후에 모습을 어떻게 움직일 거다라는 것은 알 수는 없겠지만 그래도 어떻게 움직이는 모습이 당연히 상승을 얘기하는 거지만 상승이 나오지 않는다 하더라도 어떤 위치를 어떻게 이렇게 좀 지지가 돼야 되는지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제 4월 22일 날 말씀드린 내용, 자, 그리고 이 수급을 바탕으로 해서 좀 말씀을 드려보면 지금 이 하락하는 이 부분, 물론 상승도 나왔지만 이 하락하는 부분에 있어서 개인들이 계속 매수를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외인과 지금 기관 쪽에서는 좀 매도 물량이 좀 많아지는 것을 확인할 수 있고요. 그래서 개인들이 매수를 많이 하는 것은 아니면 뭐 신규, 그러니까 이 매수가 신규냐 아니면 물타기냐, 어떤 식의 매수인지는 뭐 다 의도가 좀 다르겠죠. 근데 제 생각으로는 아마 물타기에 대한 부분이 좀 많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보여집니다. 그리고 이게 80만 원이었던 종목인데, 과연 이게 80만 원, 자, 80만 원이 20만 원 밑으로도 갈 수 있느냐, 또는 말도 안 된다. 이렇게 여러 가지 의견이 있을 수 있지만, 그거는 뭐, 그쵸. 지금 뭐 만 원이 80만 원까지 갔는데, 80만 원이 만 원대를 간다. 이것도 가능하지 않을까. 우리가 주식을 매매해 보면, 올라가는 것이 더 어렵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 위치에 따라 다르긴 하지만 그러니까 내려오는 거는 더 쉽다. 지금 내려오는 것도 마찬가지로 긴 시간 동안에 올라갔고 짧은 시간 동안 내려온 이런 모습도 볼 수가 있죠. 자, 제가 주봉상에서도 기술적 반등이 나올 수 있는 이 위치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린 부분이고요. 그 다음에 주봉상에서도 말씀을 드린 것처럼 이 안에서 좀 반등이 나와줘야 된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린 적이 있고요. 그리고 나서 여기에서 이제 반등이 나오는데 그냥 반등이 나오는 것으로 그냥 끝나는 것이 아니고 어느 정도 그러니까 이게 저도 이제 말씀드리는 게 좀 조심스러운 게 이렇게 또 수직 상승을 해버린다라고 하면 조금 그렇죠. 왜냐하면 저는 여기에서 빠져나오는 전략을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이렇게 수직 상승이 나온다라고 하면 제가 말씀드린 내용이 상당히 방해가 되는 수익이라든지 오히려 여기에서 고점에 이런 가격대에서 빠져나올 수 있는 그러한 상황인데 제 의견 때문에 혹시라도 그렇죠 그런 것 때문에 너무 좀 저점에서 매도를 한다라면 좀 문제가 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일단 그걸 떠나서 제 개인적인 생각은 같습니다. 지금 이렇게 예를 들어서 지금 뭐 정확하게 이 지점이 고점이고 이렇게 빠진다라고 알 수 있는 내용은 아니지만 저는 반등이 나왔을 때 좀 나와줬으니까 좀 매도에 대한 부분 말씀을 이렇게 드렸는데 그런 부분을 좀 어떻게 좀 잘 대응하셔서 크게 차이가 나는 가격대가 아니다라고 할 수 있지만 상승을 하면서 현금화 그리고 나중에 이 메리톡스에 대한 종목을 다시 뭐 매매를 해보고 싶다라고 하면 어느 정도 자리를 잡는
부분을 올라가서 자리를 잡는 것도 상관없습니다. 그래 자리를 잡는 것을 확인을 하고 매매를 하는 것도 괜찮지 않을까. 아니면 빠지면 빠지는 대로 현금화 높은 가격에서 여기보다는 높은 가격에서 매도하고 물타기. 그러니까 이렇게 정확하게 여기가 고점이다라고 알 수 있는 방법은 없지는 않습니다. 이게 우리가 이제 갭이라는 거를 흔하게 얘기를 많이 하지 않습니까? 이 갭을 대충 메꾼다. 뭐 이런 얘기 무조건 메꾸는 건 아니에요. 많이 갭이 벌어진 것은 메꾸는 것은 쉽지가 않지만 어느 정도는 갭을 메꿀 수 있다. 근데 여기에서 이게 고점이다. 자, 여기서부터는 우리가 정확하게 고점이다라고 알 수 있는 건 없어요. 하지만 여기에서부터는 익절을 해 나가야 돼. 그러니까 현금화가 들어가야 됩니다. 올라가면 돌파가 나와서 상승이 나오는 거지만 밀리면 여기서 현금화한 것이 잘 된 거죠. 그러니까 어느 자리가 정확하게 고점이다라는 것은 알 수는 없지만 어디까지는 올라올 수 있고 어디서부터는 추세가 바뀔 수 있다 이런 것은 예측은 할 수가 있죠. 그래서 이 자리 너무 좀 쉽게 어떻게 보면은 알려줄 수 있는 이 갭, 이것을 지금 딱 저항을 받고 빠지는 것을 확인할 수 있죠. 지금 그리고 이 모습을 보셨을 때 큰 그림으로 본다라고 하면 일단은 이 추세 자체, 자 우리 추세를 얘기를 많이 하죠. 이 추세를 봤을 때는 일단 우하향으로 지금 계속 빠지는 거다 이렇게 좀 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 추세에 대한 부분을 설정을 어떻게 해야 되나 이렇게 고민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은데 꼭 캔들끼리 이렇게 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그냥 이 이동평균선에 대한 이 방향성, 이 방향, 이 위치, 각도 이렇게 그냥 보시면 돼요. 그래서 여기가 돌파가 나오느냐, 저항받고 빠지느냐 그런 거 봤을 때 이 라인 때도 아직 돌파가 못 나오는구나 이렇게 그냥 보시면 될 것 같고 나는 좀 짧게 대응하고 싶다라고 하면 이런 식으로 그냥 하셔도 되고요. 저항받고 밀리고 있는 이런 모습도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으로 보면 그러니까 이 주봉상의 위치상이라든지 이런 걸 봤을 때는 저항이 생기고 그 다음에 애초에 올라오지 않았으면 좋았을 텐데 일단 5일선에 대한 부분 그러니까 5주죠. 이 주봉상의 5선을 돌파를 하다가 밀린 모습 이것을 봤을 때는 역시 지금은 양봉이긴 하지만 저항이 생기고 저항짜리다라는 것을 우리가 예측은 할 수 있고 지금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이 상황에서 이 5선을 돌파를 하는지 안 하는지는 좀 기다려 봐야 되겠지만 지금 상황에서 우리가 대응할 수 있는 것은 양봉으로 빠질 것이냐 아니면 음봉입니다. 죄송합니다. 음봉으로 빠질 것이냐. 자, 음봉으로 빠진다는 것은 지금 이 시가가 지금 여기 보시면 시가가 마이너스 2%를 뺀 상태에서 시작을 한 거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 음봉이 나오든 안 나오든 그걸 떠나서 양봉이지만 갭 하락을 시작한 예를 들어서 이제 마이너스 2% 빠진 상태죠. 그러면 지금 종가가 마이너스 1%다라고 하면 어떻게 되죠? 양봉이죠. 모양은 양봉이에요. 모양은 양봉이지만 이 음봉에 대해서 돌파가 나오지 못한 부분이다라고 하면 일단 다음에도 밀릴 수 있다. 이렇게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어떤 좋은 기사가 나온다 하더라도 지금 그 기사가 문제가 아니라 뉴스가 문제가 아니라 주가가 올라가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못 올라간다는 것은 그냥 저항이구나. 그러니까 우리 투자자분들이 대부분 이제 뉴스 기사를 따라가고 거기에 대한 신뢰를 훨씬 많이 합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기술적인 내용보다는 일단 그것을 신뢰를 많이 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그러한 부분, 그러니까 기사나 뉴스를 따라갔을 때에 항상 고점에 물리는 그러한 부분이 생길 수 있죠. 근데 지금 이런 모습을 보면 이렇게 60선에 대한 부분을 정확하게 저항이 생기는 부분, 20선에 대한 저항이 생기는 부분 이런 걸 봤을 때는 일단은 저항이다. 주봉상에서도 말씀을 드렸던 내용과 같이 일단 저항이 생기는 부분이면서 또 여기에 대한 부분을 지켜주는 모습이 좀 나와줘야 된다. 지금 이런
캔들로 봤을 때요. 이런 캔들로 봤을 때 시가에 대한 부분만 잘 지켜주면 저는 상관이 없다라고 저는 보여지거든요. 그래서 이 시가를 지켜주는 모습하고요. 그 다음 한 가지 제가 자리를 하나 말씀을 좀 드려볼게요. 자, 여기하고 이제 캔들의 이제 모양에 따라서 좀 그 모양에 따라서 분석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좀 있긴 한데, 지금 여기를 보시면 돼요. 여기에 대한 자 이렇게 상승을 하려고 하는데, 자 요런 십자형 도전 캔들이 나오면서 이렇게 갭상승 위에 바로 밀죠. 그러면 상승하려고 하는 찰나에 밀었던 이 음봉을 보시면 돼요. 여기 이 음봉에서 딱 여기를 잘 보시면, 여기 한번 제가 설정을 해 볼게요. 이 캔들이 나오는 이유가 있거든요. 자, 여기를 잘 보세요. 여기 보시면 여기에 대한 지금 저항이 생기는 걸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뭐 여기 이 라인대에 대한 저항 이렇게 보셔도 상관없고요. 제가 말씀을 드리는 이러한 자리도 저는 의미가 있다. 저는 그렇게 보여집니다. 그래서 이 라인대, 자 165,600원 대략적으로 봤을 때요. 이 라인대를 돌파를 해주는 것이 어떨까? 자 165,600원. 자 머리가 안 좋으니까 제가 메모를 할게요. 네, 이렇게 좀 보겠습니다. 자 분봉을 한번 볼게요. 어떤 모습인지. 자 165,600원. 네, 이렇게 볼게요. 자, 이 자리를 돌파가 나와야 된다.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요. 자, 이렇게 쭉 보면, 자, 26일에 대한 여기 이렇게 지지가 되고 밀렸다가 다시 상승을 시켜주면서 이렇게 다시 한번 밀렸다가 다시 빠지면서 저항이 생기죠. 저항이 생기는데 강한 힘으로 돌파가 나오지만 이후에 자 돌파를 꼭 해줘야 하는 자리가 어떻게 이렇게 이격이 먼 상태에서 한꺼번에 끌어올린 거예요. 이거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아무래도 힘이 좀 부족함이 있죠. 근데 이게 단순하게 이 이격이 멀어서 힘이 부족하다라고 그냥 얘기해서 끝낼 것이 아니고요. 이렇게 올렸다가 어디 이렇게 지금 자리를 잡고 있다는 거죠. 이거는 어떤 내용이냐? 올릴 때 돌파가 제대로 그러니까 돌파는 나왔지만 안착이 안 된 부분, 그렇죠? 돌파 저항이 생기죠. 그리고 중심이 이렇게 거래량을 통해서 중심이 이렇게 만들어진 높인 상태. 그러면 여기에서 이렇게 올린다라고 하면 어떻게 또 이런 식으로 올렸다가 이렇게 안착을 할 수 있는 그런 부분도 나오겠죠. 그러니까 그런 모양이 나올 때 일봉상에서는 확실히 추세를 깨는, 하방에 대한 추세를 깨는 이런 부분, 그래서 이렇게 상승도 나올 수 있는 이런 모습이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상승이 나오기 위해서는 반드시 이 자리를 돌파하고 안착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고요. 지금은 당연히 아까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죠? 이거 시가, 이 시가에 대한 부분을 지켜주는, 또는 이 꼬리를 지켜줘야 돼요. 여기 이게 다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동평균선을 이탈을 하고 이 자리에서 이렇게 출발하는 이런 모습은 그냥 지나칠 것이 아니고 의미가 있다. 전 그렇게 보여집니다. 그래서 지금 이 바닥, 그러니까 이 밑에와 위에 어떤 모습으로 지지가 돼야 되고 어떤 모습으로 돌파가 나와야 되는지 이 내용을 말씀을 드려봤습니다. 이 차트에 대한 기술적인 부분, 어떤 기사, 우리가 기사를 쫓아가면 항상 늦는다.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어떤 기사가 나오든 그 기사와 상관없이 주가가 밑으로 어떻게 빠지는지 어떻게 올라가는지를 판단하셔서 미리 대응하시는 것도 저는 좋은 방법 중에 하나가 아닌가 싶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